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강의 6번째입니다. 오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미국의 경우에 그 대통령의 탄핵 강의 1에서 5까지를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의 강의인데요. 여기 지금 맨 앞에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시사 만화 같은 것이 있죠. 왼쪽에. 여기 미국에서 탄핵이라는 과정을 완전히 하원의에서 전 과정을 거쳐서 탄핵으로 확인된 사람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세 사람이고 트럼프는 두 번을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impeached,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impeach의 원래 뜻은 발에다가 족쇄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일단은 기능을 못하게, 그 다음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상원에서 컨빅트가 되면 재판을 통해서 그때는 removed from office, 자기 직위에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원에서 임피치 과정을 완전히 다 밟아서 impeached라는 임피치먼트의 결정이 난 그런 세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한 번 더 임피치가 되어서 2021년의 그 기준으로 그려진 만화입니다. 시사 만화. 오른쪽에는 그 중에도 여기에는 또 왜 많이 듣던 닉슨이 없냐? 닉슨은 첫 번째 그 하원의 impeachment proceedings, 그 탄핵 과정 전 과정을 밟지 않고 최종 표결이 나오기 전에 사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벽에는 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것 같지만 실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 강의, 특히 강의 4와 5를 봐주시면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이 만화에서는 화이트하우스를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by hook, by crook,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다시 차지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집요한 야심을 보여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예, 여기 저에 관한 간단한 그 프로파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통령의 탄핵 강의 6번째. 앞의 강의들, 대통령의 탄핵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에서는 탄핵의 근거와 이유, 2번에서는 탄핵의 절차와 방식,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떤 식으로 해서 탄핵에 이르는 것인가, 어디에서 또. 그 다음에 닉슨의 그러한 업적들, 훌륭한 업적들, 그리고 닉슨과 워터게이트가 4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에서는 이 Abuse of Power, 스탠리 커틀러, 저희 개인적으로는 대스승이신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미국에서 그 탄핵,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그러한 역사, 그리고 탄핵의 역사를 맞물려서 크게 보는 그런 역사가로서의 헌법학자이십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책이 거의 10권의 저서가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은 분들은 스탠리 커틀러, 지금은 돌아가신 아쉬운 제자로서 굉장히 큰 슬픔이 있는 훌륭하신 스승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틀러 교수의 그런 서적과 자료들을 영화까지 있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그중에 하원에서 탄핵은 하원이라고 그랬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상원. 그 하원에서 탄핵을 일부 과정이라도 경험한 대통령은 닉슨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하원 의원이 하원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원 의원은 한 명이라도 proposals of impeachment, 그런 탄핵 소추안과 같은 탄핵 제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프로시딩이, 이 절차가 굴러갑니다. 일부만 걸었던 사람은 리처드 닉슨. 하원 탄핵이 다 되고 상원 탄핵에서 그 재판, 트라이얼에 들어갔던 사람은 앤드루 존슨 1868년, 그리고 98년, 99년에 빌 클린턴 1900,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나노 트럼프 2019년에 한번 탄핵을 받았고 2021년에 또다시 탄핵을 받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리처드 닉슨,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어느 누구도 상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모두가 영어로 acquitted,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앤드루 존슨의 경우입니다. 1868년입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의 미국의 시빌 워 남북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링컨이 1865년에 암살되면서 앤드루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계를 합니다. 봄에 4월 15일. 이때에는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미합중국이 유니언 또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반란을 일으켰던 남부에 대해서 탈퇴를 하고 남부 연합국을 세워서 국가가 다른 국가로 이제 분리가 됐던 것이죠. 그 남부 사회의 11개주를 재구성, 재편성, 경제 구조나 사람의 문화까지 어쩌면 바꾸겠다는 그런 야심만만한 격하고 과격한 그런 남부 사회의 재건 정책을 북부 중심의 미합 중국이 추진합니다. 여기에 앤드류 존슨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정책 집행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법이 들어오면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저항을 하거나. 그래서 남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북부의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Radical Republican이라고 불리던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부르던 닉네임이었어요, 일종의. 과격, 급진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앤드루 존슨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전쟁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국가 연방정부의 Department of War의 Secretary, 장관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장관을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부 행정 조직법에 그 장관의 직위, Tenure of Office Act라고 그 법이죠. 특정 정부의 관리들은 상원이 동의를 해야만, 먼저 구해야만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 전쟁부 장관을 해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을 들어갑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이 법에 무시한 행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헌법하고. 그래서 무려 11개의 Articles of Impeachment, 탄핵 아니랄지 탄핵 조항, 이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했다. 그래서 abuse of power. 그리고 의회를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 이 의회를 굉장히 격렬한 그리고 조금 저속한 언어로 부적절하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런 걸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contempt of Congress, 국회 모독죄가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또 하나 이 Congressional Reconstruction, 의회에서 새로 만든 남부 사회의 재건 그런 안을 그런 정책을 그거의 세력을 효과를 앤드루 존슨이 훼손시킨다, 감소시킨다는 것이 또 하나의 국회에 대한 모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결과 하원 전체에서 승인이 되고 상원으로도 올라갔어요. 상원에서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3분의 2의 표를 가지면 건victed,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때는 강제로 대통령이 제거가 되고 형법이나 다른 민사적인, 형사적인 잘못이 발견되면 민간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앤드류 존슨은 뭐 럭키하게도 상원의원 표 약간의 미달로 35명이 찬성을 하고 19명이 반대를 했는데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직위를 유지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단 한 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의 경우인데요. 1974년에 있었죠. 소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처음에는 3급 직범이라고 불렸어요. 이슈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1972년 여름에 민주당의 그 선거운동 본부에 공화당의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 잡범 5명을 그 민주당의 선거본부 전략실에 보내서 서류를 훔치고 거기에 도청 장치를 심고 하는 그런 침입 범죄를 일으키죠. 처음에 경찰에서는 많은 그런 범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3급의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사 사건으로 보고 일단 수사를 바로 들어가지 않았던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커다란 어떤 연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그 기자들과 또 다른 또 협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었죠. 그 제 앞 강의를 봐주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인 침입죄를 갖다가 그리고 burglary 일종의 강도법, 형사법이죠 다. 그리고 wiretapping 도청 장치 숨, 숨기고 거기 묻고 도청을 남의 거를 몰래 듣는 거 이거 다 위법한 그런 형법에 걸리는 것이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러고 증거를 없애려고 그러고 아래의 그런 관련자들에게 증언을 하면 다른 식으로 해라든지 증언을 하지 말라든지 협조를 하지 말라든지 사법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특히 닉슨 대통령이 녹음기로 녹음을 했던 집무실에서 그 워터게이트 테이프를 제출하라 특검에 전부 거부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래서 Articles of Impeachment 탄핵 조항으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그렇게 하원에 발의가 됩니다. Abuse of power, 권력의 오용 남용, 그리고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의 방해, 그리고 Contempt of Congress, 국회 의회 모독죄입니다. 이것이 하원의 법사위 Judiciary Committee에서 Obstruction of Justice는 27대 11 통과, 그리고 Abuse of Power는 28대 10 통과, 승인, 그리고 Contempt of Congress는 21대 17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사위 Judiciary Committee에서의 승인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원 전체 풀 하우스의 표결에 붙여서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 그게 소위 simple majority죠. 50%에 한 명만 추가가 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시 되었던 지점에 그 표결에 붙이기 전에 닉슨 대통령이 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하고 그 다음 달 9월 8일에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닉슨을 사면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묘수일까요? 아니면은 실은 굉장히 불행한 일의 진행이었는데요.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영원히 가장 치욕 속에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백악관을 헬기를 타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닉슨 대통령의 모습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되고 수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아직도 어린 세대에도 닉슨 대통령이 유능한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을 따라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상원에서는 더 큰 압도적인 유죄 확정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닉슨으로서는 거의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서 99년 사이에 빌 클린턴의 하원, 상원 케이스입니다. 빌 클린턴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화이트하우스에서 인턴으로 잠시 일을 하던 젊은 여성 마니카 루인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련된 행위들의 위법성, 그리고 그것이 특검에 의해서 수사될 때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증인들의 증언을
어떻게 해달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으로 올라오는데요. 빌 클린턴은 네 가지의 탄핵안이 발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위증인데요. 마니카 루인스키 사건 이전에 빌 클린턴이 아르칸소 남부주의 주지사였을 때 거기 주의 직원, 주 공무원이죠. 폴라 존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을 성희롱한 것으로 그 여성에 의해서 고소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서를 한 후에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탄핵의 하나의 위증 케이스로 발의가 된 것인데요. 네, 여기서 이 폴라 존스의 케이스에서 자기가 선서를 하고 위증했던 것이 이 하원에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인스키의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abuse of power, 이 권력의 오용 남용은 지나치다고 보고 285대 148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obstruction of justice는 마니카 루인스키의 경우 관련 수사를 방해를 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위증의 압력을 넣고 해서 이것은 탄핵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의 네 개 중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상원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 상원에서 두 탄핵 조항 모두가 acquitted, 기각이 되고 빌 클린턴은 무죄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니카 루이스키 경우에 perjury, 그 위증과 그리고 사법 방해, obstruction of justice가 44대 55, 50대 50, 3분의 2의 표에서 상당히 먼 그런 차이로 다 기각이 되고 빌 클린턴이 acquitted, 이렇게 무죄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다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탄핵이 있습니다. 2019년에 있었는데요. 이 탄핵의 그 논란의 그 이슈는 다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지금도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에게 자기 정적인 조 바이든, 다음 선거의 대통령이 된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을 하고 약간의 압력을 넣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영어로는 유크레인,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젤렌스키가 세계의 주목이나 비중을 갖기 위해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렛대로 젤렌스키에게 압력과 같은 부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하원에서는 두 개의 그 탄핵안을 내놨습니다. 하나가 abuse of power예요. 권력의 오용 남용. 미국 정부의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외국의 개입을 요청한 그런 케이스로 본 것이죠. 특히 미국의 원조와 화이트하우스에서 회담을 그런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했다. 굉장히 만약에 그랬다면 상당히 안 좋은 지독한 그런 바이올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30대 197로 승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obstruction of Congress입니다. 의회를 의회의 모든 그런 활동이나 조사나 이런 데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놓는 그런 것으로 이것도 229대 198로 각각 한 표의 그런 차이로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원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상원에서는 그러나 이 두 개의 그 근거가 모두가 예를 들면 어뷰스 오브 파워는 48 그리고 반대가 52. 100명 중에 67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유죄 확정에 동의를 한 사람이 공화당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밋 람리라고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죠. 그리고 이 의회에 대한 그러한 방해는 47대 53으로 결국에는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그래서 직위를 계속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그 탄핵 사건인데요.
2021년에 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의 대상으로 올라옵니다. 이슈는 2021년 1월 6일에 그 전에 2020년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그 표의 결과가 최종으로 각 주에서 또 선거 그런 어, 조직에서 뭐 카운티별로까지 다 선거 조직들이 있잖아요. 법이 따로 있고 그 표를 최종 확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국회 의사당에서 최종 발표가 있을 커다란 행사죠. 중요한 그런 비중이 있는 하나의 선거를 매듭짓는 그러한 날인데 거기에 2천에서 2,500명으로 추산되는 젊은이들을 자기의 트위터 메시지에 1월 6일에 한번 모여라. 재미난 일이 여기서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상당수는 무장을 하고 들어오고 뭐 수류탄 같은 거를 허리에 차고 오거나 그런 일종의 그런 무장을 하고 들어오고 또 괴상한 그런 복장을 입고 나타나고 했던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USA 투데이 사진인데요. 이런 친구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동물의 그런 표피와 머리에 헤드드레스까지 하고 뿔까지 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날 캐머라를 받았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벌도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국회를 갖다가 레이드 했다고 그래요. 침공, 뭐, 어? 쳐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경비원들도 죽고, 경찰도 죽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US 캐피럴 국회의사당, 연방의사당 난입 공격 사건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앞에 강연대를 두고, 렉턴을 두고, 거기에서 젊은이들에게 의회를 향해서 마치해라, 행진을 해 들어가라. 라는 그런 큐를, 그 분명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 지시를 듣고 젊은이들이 상당수가, 원래 모인 수는 다 셀 수 없을 만큼 뭐 몇만 명이 되는지 그 일대가 완전히 젊은이들로 찼었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니고 2천에서 2,5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국회의사당으로 그렇게 부시고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incitement of insurrection이 반란, 내란입니다. in, 안에서 surrection, 앞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들이받는 거예요, 사회를. 그래서 내란, 반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내란을 인사이트했다, 선동했다, 부추겼다라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있기 힘든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단 하나 집중적인 article of impeachment 탄핵안으로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incitement of insurrection을 발의안으로 하우스에서 232대 197로 이것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된, impeached가 된 대통령의 그 오점을 남기게 됐는데요. 그러나 상원회에서는 트럼프가 임기 끝난 직후죠. 현대에는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을 하니까 임기가 끝난 후에 상원에서 최종 결정이 난 게 acquitted, 무죄로 선고가 났습니다. 57대 43으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57명의 상원의원, 그 중에 공화당 의원 7명이 이거는 우리 같은 공화당이지만 지나쳤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확정에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투표를 했던 것이에요. 네,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탄핵의 그런 과정을 밟았던 사람은 앤드루 존슨, 하원에서 탄핵이 되고 상원에서 어퀴트, 무죄가 된 사람. 빌 클린턴 역시 하원에서 탄핵을 거치고 상원에서 똑같이 어퀴트 된 경우. 리처드 닉슨은 하원에서 impeachment proceedings, 탄핵의 절차를 들어갔는데 하원 자체의 전체 표결 들어가기 전에 살짝 스스로 사임을 했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두 번, 2019년, 2021년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acquitted, 무죄로
판정이 난 그러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전체는 하나, 클린턴, 앤드류 존슨, 닉슨, 트럼프 4명이고요. 그리고 상원까지 간 사람은 하원에서 확정이 돼서 임피치 된 사람은 여기서는 닉슨은 이제 아닌 것이죠. 존슨, 클린턴, 트럼프 이 3명이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강의 6개의 궁극적인 핵심은 탄핵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 취임 선서에 하는 그런 표현이죠. Oath of Office라고 대통령 취임 Inauguration Day에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의식이죠. 그러나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그런 개념, 그리고 국가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국가, 이 모든 권력과 국가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원천이 무엇이냐. 이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인간들, 시민들, 그리고 그 한 개개인의 인간의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Pursuit of Happin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전 세계의 그런 유명한 민주주의를 그렇게 표방하는 선언문인데요. 그게 그렇게 무슨 시적인 감수성이 있는 그런 조금 부드러운 나약한 그런 문구가 들어있나? 그러나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타마스 제퍼슨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 철학적인 굉장한 디베이트, 그러한 논쟁,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또 인간적인 차원의 나의 행복, 우리가 동등한 인간으로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헌법에 나오죠. We the people 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인간의 행복, 국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재발견하고 이것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것에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잘못되고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일 때, 그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solidify, 그걸 견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근현대의 그 민주주의의 2대 기둥은 freedom과 equality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 보조를 이루는 것 같고 나의 프리덤은 당신에게는 또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면이 세상에는 또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모순적인 것도 같지만 인간의 열망은 이 두 개를 항상 열망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 그리고 권력의 원천은 power of the people, will of the people, 국민들의 의지, 뜻, 국민이 가진 파워라는 거였죠. 독립선언서에서 그 이후에 전 세계의 프랑스 대혁명이나 그 다음에 국가들의 크든 작든 먼저 나갔던 산업사회든 선진국이든 후발국이든 많은 국가들의 그 모범이 되었던 그런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년 7월 4일에 그런 독립선언서나 1787년에 기초가 되고 89년에 미합중국이 시작되면서 첫날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시작된 그런 미국의 헌법 이런 것 두 군데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소위 공화국이라는 것이 시민이 주권자인 국가가 그런 공동체가 리퍼블릭이었어요. 공화당, 민주당 이걸 떠나서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이 그거였는데 거기에서 독립선언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러한 민주주의나 또는 한 개인의, 한 주의, 한 국가의 자유와 프리덤과 디모크라시, 프리덤과 우리가 동등한 인간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laws of nature, 자연의 법칙이라고 존 로크, 영국의 존 락의 그러한 자연법적인 사상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laws of nature, 자연적인 인간과 세계의 그런 자연적인 법칙이다. equality, 평등과 freedom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개념들이죠. 이것은 self-evident, 자명하다.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가 무슨 주장할 때 그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의 대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그것이 뻔한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셀프 에비던트 하냐? 이거는 독립선언에서에 따르면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코테이션 마크 이런 도가 있는 게 여기 있는 표현들입니다. Endowed by the Creator. 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가 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부인권설, 인간의 권리는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inalienable rights라는 또 표현이, 요 어구가 거기도 나옵니다. 양도를 할 수 없는 권리다. 내가 대통령을 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의 이 권한을, 내가 팔아서 당신이 가게를, 회사를 양도받듯이, 그게 아니라 임시 당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일시적인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양도가 불가하다는 권리. 이 의식이 민주공화국의 시작이 되는 기본적인 그 기둥, 필러 같은 그런 개념들인 것입니다. 미 연방 헌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87년에 기초가 되고 1789년에 처음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미 헌법에서도 국가 권력, 국가의 기능, 국가의 형태, 이 모든 것의 결정과 권리는 We the people이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보다 more perfect union, 인간들이 모여서 더 나은, 더 완벽한 공동체,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헌법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the people이라는 개념이 미국의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국가 권력의 시작인 거예요. 미국 헌법의 시작문입니다.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국가 권력의 행사는 무엇이냐? Rule of law, 법의 통치입니다. 인간, 개인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들의 통치도 아니고 Rule of law, 법에 따른 통치,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통치. 그래서 미국 헌법에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equality before the law,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러한 개념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신에게 부여받은 특정한 종교의 누구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대개는 그런 기독교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여기 크리에이터라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는 신의 개념이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런 기본적인 가장 굵직한 부추돌과 같은 가치들이 오염되었다, 부패되었다, 뺏겨졌다. 그러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의 권력이나 잘못된 오판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그 개인의 정치인이나 특정한 정당, 특정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을 뛰어넘어서 공통적인 선을 향하는 그러한 가치를 회복하는, 다시 찾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투명한 과정이 바로 이 탄핵의 과정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조금 더 완성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대통령의 탄핵 여섯 번째로 여러 대통령들 중에 그 탄핵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의 간단한 그런 총정리, 그리고 앞에서 다섯 번에 걸쳐 있던 탄핵에 관한 강의들 첨부해 주시고요. 네. 우리 국내에서도 미국의 곁을 다 그대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나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 먼저 걸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소중한 교훈으로 참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6번의 저희 그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